안녕하세요. 내 아이를 위한 안전한 스마트폰 지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심센터 박혜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마트심센터 보시면 여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예방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에 안내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의 20분 정도 Q&A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궁금한 부분, 고민됐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수시로 작성해 주시면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육에 앞서서 부모님들에게는 스마트폰이란 좀 어떤 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땡땡땡이다 라는 걸 딱 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 나에게 지금 스마트폰 어떤 도구고 어떤 의미인지 댓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옆에 펜 갖고 오셔가지고 작성하시면서 저희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작성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오늘 교육을 다 들으시고, 아,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줘야 되겠구나. 아, 우리 집에는 이런 규칙을 좀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잘 남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루의 사용 시간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가 처음으로 접한 시기 언제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 뭐 유치원 가기 전인지 아니면 잠자기 전인지 하원하고 나서인지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 아이가 스마트폰을 그만하라고 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멈추는지 아니면 더 할래, 한 판만 할래 하면서 짜증을 내는지 우는지. 자, 우리 아이의 현재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네. 석현님께서 좀 적어주셨네요. 사진을 자주 찍어서 스스로 사진 찍으려고 해요. 네, 그쵸.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 이거는 조금 멈춰줘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코칭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 아까 세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언택트, 온택트 시대예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정말 모든 소통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속에서요. 대인관계도 만들어 나가고요. 취미 활동도 하고요. 정보도 얻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른들한테도 스마트폰은 정말 매력적인데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그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살 우리 친구는요, 유튜브도 보고요, 색칠 게임도 하고요, 6살인데 게임 사진. 네, 대부분 아마 비슷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나 사용 빈도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생겨났어요. 아이들이요. 입모양을 보고 언어 발달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서 입모양을 보지 못하면서 좀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마 스마트폰, TV를 많이 보면서 신체 활동의 발달도 많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이후에 아이 발달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 한번 사진 보도록 할게요. 민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TV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한창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배워야 할 나이에 자극적이고 일방적인 전자기기에 빠져서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TV가 항상 이제 켜져 있고 스마트폰이 쉽게 이제 손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굳이 엄마를 향하고 아빠를 향하지 않아도 자기가 관심을 갖고 놀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많은 거죠. 결국 상호작용은 아이가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시선을 시선을 그쪽에 향해야 되는데 아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죠. 네, 보셨죠? 이 영유아기 시기는요, 상호작용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주말에만 사용하시는 또 가정도 있다고 댓글에다도 남겨주셨네요. 자, 보니까 우리 만 3, 4세 어린이는요, WHO 기준의 4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하루에 4시간 8분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시간도 증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 아이 하루에 집에 있으면서 과연 미디어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얼마나 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기보다는 분명 늘어나는 위험이 좀 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좀 퀴즈를 내볼게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땡땡땡 할 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 스마트폰을 아마 보여주시는 이유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좀 스마트폰, 네, 첫 번째 다 외식, 네, 맞아요. 진짜 외식할 때 스마트폰 정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밥할 때요, 뗐을 때요. 허,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존재하죠. 보고 싶어 할 때 유튜브 10분씩 보여줍니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가사일 하실 때 아이를 조금 분리시켜 놓고 가사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스마트폰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상으로 또 막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 이거 엄마 숙제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TV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뭐 열심히 할 거니까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들도 있겠죠. 자, 1위가 뭐였냐면요. 지금 많은 대답들이 다 나왔어요. 네.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식 장면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 순간만큼은 아이를 좀 조용히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주기도 하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써주셨죠. 부모의 가사, 대인관계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 학습의 수단, 식사 재우기, 양육의 보조 수단으로 쓸 때,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녀가 떼를 쓸 때, 이럴 때 스마트폰을 많이 허용하게 된다라는 거. 나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요, 좀 비슷한 모습에서 스마트폰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줄 수밖에 없고 하는데 그럼 이 아이의 발달에서 이 스마트폰은 과연 어떤 좀 영향을 줄까? 이 영유아 시기의 발달 정말 중요하죠. 사회성, 인지, 신체, 언어, 정서 이 모든 것들이 발달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걷지 못했던 인간이요. 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시기의 발달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 스마트폰이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3가지 가장 중요해요. 자율성과 주도성이 획득되는 시기고요.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고요. 정서 지능과 자기 조절의 힘을 키워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스캐머 성장 곡선 보면요. 아마 좀 뜨아하실 거예요. 우리 그 몸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그래도 성장을 해요. 20세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우리 뇌는 어때요? 거의 6세의 90%가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2세에는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스마트폰 사용은요,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운의 증후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스마트폰 동영상이요, 좌뇌만 되게 강하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영유아 시기에는요, 먼저 우뇌가 먼저 발달할까요? 좌뇌가 먼저 발달할까요? 우뇌가 먼저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좌뇌만 계속 강하게 자극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뇌가 골고루 발달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버려요. 자, 그러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충동적이고 좀 과잉 행동, 자기 조절하는 힘이 좀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뇌 발달의 이 시기에 우리 스마트폰을 좀 많이 하게 됐을 때 좌뇌만 좀 강하게 자극이 되면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학습하고도 좀 중요합니다. 연관이 되어서 우리 팝콘 브레인이라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팝콘이요. 튀길 때 파바바 하고 터져요. 강한 자극에만 계속 내가 노출이 되다 보면 더 강한 거에만 반응을 하게 되고 약한 자극에는 집중도 안 되고 약한 자극에는 내가 좀 무감각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교육을 갔을 때 초반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책으로 하면요.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막 이제 집중을 못 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 딱 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고개를 확 들어요. 거기에 확 집중하고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동영상이나 게임 되게 강한 자극의 영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나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보는 활동에는 우리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영상을 봤을 땐 집중 잘하는데 책 보고 뭔가 선생님 말씀 들을 땐 가만히 못 있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던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강한 자극에만 자꾸 반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적어주셨어요. 책을 읽어주려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자꾸 이제 영상적인 거, 시각적인 거, 자극적인 거에 반응하다 보니 아무래도 책에 읽어줬을 때는 약한 자극이라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따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적용을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 과도하게 빠지게 되면 우리 영유아 시기에 중요한 뇌 발달의 어떤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서 인지 능력의 저하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좀 발표되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유아일수록이요. 화를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불안도 잘 느끼고 주의력도 결핍되고 공격성과 우울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정서 조절 능력과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경험한 부모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는데 이제 그만해 라고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 나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떼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과 갈등, 감정적인 어떤 갈등으로 부딪히고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따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우리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조절을 하는 게 있어서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연습하고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뇌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다 연결이 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절이 안 되다 보니 감정 표현이 미숙해지고 자, 그러면 화도 잘 나요. 공격성도 잘 드러나요. 자, 그러다 보면 또래 관계에서 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들도 생겨나고 신체 발달도 저해가 되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좀 잘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 과의조니까요? 하니까요. 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우선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는 현상을 우리가 스마트폰 이제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이제 과의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아이 과의존인지 아닌지 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유아기의 어떤 유아동의 과의존 상태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5명 중에 1명꼴로 성인보다 지금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조금 힘이 든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감정 조절 힘들고 버럭하는 일이 많아져서 주말에 하도록 했더니 전보다 나아졌어요. 라고 또 이야기 댓글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네, 위에 분과 지금 얘기해 주신 분에게도 제 기프티콘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주말에만 이제 평일에 안 하고 주말에만 하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요. 아이들을요, 매일 조금씩 10분씩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뭐 주말에만 하도록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좀 하고 계세요. 중간에요. 스마트폰 사용 아예 휴일을 만드시는 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아이가요, 뭐라 하다가 수요일 하루는 정말 온전히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쉬는 날, 이런 식으로 좀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좀 부모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외종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희 스마트 쉼센터에 들어가셔서요. 아니면 지금 여기 QR코드 제가 보내드리고 나가고 있죠. 네, 찍으시면은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대상별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나눠져가지고 각각 대상에 맞춰서 내가 지금 현재 과외종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지금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유아 시기에는요, 사실 부모와 가족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본인의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의 스마트폰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에 우리 영유아기 아동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의 스마트폰 습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손가락 7개를 좀 펼쳐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읽을 때마다 해당하면은 하나씩 한번 접어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부모이다. 네, 해당하면 접으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부모이다. 네, 그리고 아이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쉬는 시간이면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항상 옆에 둔다. 자, 마지막,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간다. 네, 지금 막 해주셨어요. 5개요, 3개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우리 가족의 미디어, 부모들의 사용 습관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요, 많이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노출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런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있으면요, 아무래도 아이들 눈에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뭔가 재밌나? 어른들이 계속하고 있네. 엄마 아빠가 저걸 계속하고 있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듭니다. 아, 네, 화장실에서 몰래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내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지금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경우 자녀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조사들도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부모의 모습,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거울 뉴런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뇌의 여러 곳에 분포한 거울 뉴런이요. 이게 좀 따라하고 모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가 저는 그래요. 첫째가 둘째로 혼낼 때 보면요. 제 말투와 행동을 엄청 모방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기를 통해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좀 성장해 나가고 배워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많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하셔서 내가 아이한테 먼저 좀 좋은 모습들을 하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따라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변화돼서 아이들은 쓸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부모인 나는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좀 되는지, 뇌 발달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연습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혹시 제가 이제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집만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 요새는 좀 교육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만드시더라고요. 있는 집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어떤 가정에서는 저희는 이제 주말에만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것도 가정 안에 스마트폰 규칙이겠죠. 혹시 우리 집만의
스마트폰 사용 규칙, 뭐 절대 여기 이때는 안 돼, 뭐 이때는 허용해야지 이런 어떤 좀 규칙이 있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네,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아이 혼자는 절대 하지 못해요. 어른과 함께 같이 해요. 네. 중간중간이라도 또 생각나시면은 이 규칙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좀 또 작성을 해주셨네요.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보게 하는 거. 네, 시간 다 됐는데 보고 있는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까지만 보고 중단하는 거. 게임은 무조건 엄마랑 같이 하기. 네. 좋은데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있을 때 폰 만지지 말기. 아이가 보고 싶을 때 10분만 보게 하기. 주말에만 사용하기. 네. 근데 놀아주면서 사용을 줄이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진짜 열심히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양치질 때, 밥할 때만 봅니다. 네. 아마 가정에 지금 보니까 규칙들이 다 있으시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해요. 혹시 이 규칙을 아이와 함께 협의해서 좀 하셨을까요? 아마 아이 연령이 어리면 부모님이 조금 먼저 규칙을 제안해서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규칙을 작성하실 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이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규칙을 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같이 함께 참여한 규칙을 훨씬 더 잘 지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좀 실천 방안들 지켜야 될 것들 꼭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죠. 우리 어린 아이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 2세 전까지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영상통화 외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소아학회에서 이제 권고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 2세 이후에더라도 1시간 이내로 시간은 허용하자. 네, 그 이상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정도로 하자라는 거였고요. 이용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중요해요. 보호자와 함께 보고 시청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좀 강연희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어요. 5살이면 규칙 아까 상의해서 해야 될까요? 근데 네,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 이 부분도 같이 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른 시기에 선생님 저는요 근데 이미 노출이 됐어요. 아이가 36개월 아래인데 저는 노출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줄여나갈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요 단번에 끊어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시기는요 좀 일관적인 태도로 단호하게 좀 단번에 끊는 게 조금씩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멀어지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이가 사실 되게 심심해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의 발달은 심심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이는요 심심할 때 창의성이 폭발해요. 심심하면서 나 뭐 하고 놀지? 생각도 하고요. 다른 주변의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이 발달 과정에선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엄마들이 좀 참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의했다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다.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또 이제 우리 한계와 허용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면서 좀 훈육하는 어떤 표현들도 이따가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살 아이가 보니까 3살 동생도 찾죠. 네, 이 부분도 이따 아마 Q&A 때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령이 다른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좀 노출을 시켜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유아기 시기는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뇌가 아주 먼저 발달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우뇌가 어떤 때 가장 발달이 잘 되는지 아세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리고 신체 활동, 놀이를 할 때, 그리고 스킨십을 할 때, 이때 우뇌 발달이 정말 많이 잘 된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말도 좀 많이 걸어주시고 스킨십, 네,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루에 이렇게 아이 몸 만지면서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간지럼도 좀 태우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아이와 상호작용도 하시면서 이 발달도 잘 챙겨주시는 거 중요하니까 중간중간에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요.
만 3에서 5세까지는 주도성과 자율성이 정말 많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아마 부모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모든 이제 아이들이요. 다 내가 한다 그래요. 신발도 옷도 그리고 스마트폰도 다 내가 할 거라고 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떼를 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울고 떼쓰는 태도는요. 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한 아이의 어떤 표현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아이들 주도성과 자율성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규칙을 잘 설정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켜나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좀 성취했다는 그 느낌, 긍정적인 경험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요. 웬만하면 좀 위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많이 그냥 좀 허용을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그때 자율성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자, 그때 이 시기에 스마트폰은요, 허락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정말 뭐 노출을 안 시키고 늦게 시키면 가장 좋지만 노출을 시켰을 때는요, 아이가요,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요새 팍 가져가는 경우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 거 가져가서 게임하고 있고요. 가져가서 그냥 막 영상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허락을 받고 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규칙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성과 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기 조절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부모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것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저희 한번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한 3개월이 근데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단번에 그 규칙을 만들고 아이들이 조절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성공하고 어떤 날은 또 실패하고 이게 아마 반복이실 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개월간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양육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는요. 만 4세 이상 정도 대화가 가능한 이제 아이의 경우 이제 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막 울고 떼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부모가 먼저 감정을 좀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되면 이 말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보고 계신 부모님들 계신다면 입 밖으로 소리 내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 스마트폰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울고 싶구나. 너 지금 화나구나. 너 지금 속상하구나. 지금 좀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감정 먼저 좀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약속하고 규칙된 게 있다면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어.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스마트폰에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울고 싶구나. 이거 빼고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 이제 약속 시간 됐어. 더 이상 안 돼. 그만. 이렇게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분명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더 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요 첫 번째 감정 읽어주기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고 이게 추스리는 시간이나 속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통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자 울고 싶으면 너 더 울어도 괜찮아. 여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야 이제 그만 울어 듣기 싫어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의 감정 그냥 그대로 좀 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감정을 조절을 합니다. 그게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감정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한테 찾아와요. 아니면 아이가 다른 장난감을 막 이제 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정말 폭풍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 이렇게 감정 조절 잘 하고 나서 이제 다른 활동 하는구나. 추스리느라, 노력하느라 애썼어. 이거 봐. 너 기분 진짜 이제 좋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애쓰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꼭꼭꼭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생각만 해도 그 기간이 끔찍하대요. 2시간을 운대요. 네, 그래도 초반에 부모님 그 감정을 계속 언어로 표현을 좀 해주세요. 얘가 지금 짜증나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우는 건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좀 알아주시는 표현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작동 안 되는 폰 가지고 다니는데 괜찮은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글쎄 아이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하면 폰 대신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애착물을 좀 찾아주시는 것도 부모님의 과제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폰을 들고 다니는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언어가 통하고 좀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해야지
감정적인 반응도 잘할 수 있는데 만 4세 미만일 때 아직 언어를 막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짧게 표정 같은 것도 좀 약간 굳은 얼굴로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해주시면서 안 돼! 하고 좀 짧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아예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놀잇감을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장소를 이동시키거나 좀 아이의 환경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주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실천을 해보시면서 아이의 감정읽기는 꼭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 아이는요, 떼쓰고 울 때 분명 거기 안에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가 이거를 알아차려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나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만해, 약속 시간 됐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규칙 정하실 땐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누구누구야, 영상 딱 3개만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직 시계 개념이 없는 친구인데 이제 시간 다 됐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긴 바늘이 지금 숫자 4에 있는데 8 올 때까지만 보는 거야. 네. 그리고 시간 개념을 아는 아이한테는 뭐 30분만 보는 거야. 이렇게 좀 명확하고 명료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영상을 보는 게 괜찮을지 엄마도 옆에서 5분 동안만 함께 볼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가사일 하시느라 그냥 이렇게 바쁘실 때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그대로 주시거든요. 그때 아이들은요, 알고리즘이 되게 무서워요. 타고 가가지고 아이의 연령에 맞지 않는 광고도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은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어떤 영상들에도 아이들이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부모가 옆에서 조금만 보면 이 아이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봐주시는 거,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누구야 지금 시계 바늘이 몇이 지났어? 7이 지났어. 아까 약속했듯이 8에 가면 끄는 거야. 자, 부모님들이요. 자, 이제 8 됐어. 시간 끝, 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우리 아이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껐을 때 네, 더 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잘 참고 약속한 시간에 껐네. 기특해라고 하면서 정서적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활용하는 거. 이 영유아 시기에는요, 사실 처벌보다요, 정서적인 물질적인 보상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러한 것들을 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미디어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한 번에 생기지 않으니 반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5살 친구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그 친구는 좀 가지고 다니는지, 이 친구한테 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좀 관찰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전용 폰이 필요할까요?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어리다면 꼭 아이 전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따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와이파이 끄고 아이한테 필요한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냥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접속을 아예 막는 것도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같이 이따가 또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좀 가장 기본적인 거기도 해요. 근데 많이 안 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앱을 정리하고요. 앱 설정에 필요 없는 것 좀 삭제하시고, 그리고 아이에게요, 그냥 스마트폰을 줘버리는 거는요, 아이가요, 정말 위험한 어떤 영상이나 그런 것들에 들어가고 결제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호자용 앱 같은 거, 암호 같은 거 설정하셔서 필요한 거 딱 그냥 폴더 안에 넣어놓으시기도 하고요. 아이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구분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한번 내 스마트폰 보세요. 어플이 그냥 막 바탕화면에 다 깔려 있는지, 혹시 여기서 아이가 그냥 아무거나 막 눌러가지고 위험한 건 없는지, 실제로 진짜 아이들은 직관적이잖아요.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유튜브 방법 안 알려줘도 아이들이 다 클릭해서 봐요. 그리고 결제도 심지어 앱 그 다운받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앱도 결제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아무리 그 뭐 설명서가 없어도 아이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를 정리해 주시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보고 싶어 하고 좋을 만한 컨텐츠는요, 미리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시청하게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잠궈 놓으시고요. 데이터 연결 그냥 차단시켜 놓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많이들 안 하시고 그냥 연결해서 확 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유아 시기는 처벌보다 보상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규칙 잘 지켰을 때 혼내는 거는 부모님들이 엄청 엄격하게 혼내시는데요. 아이가 잘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쓱 잘했어? 하고 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땐 칭찬도 안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잘 지켰을 때는 정말 폭풍적으로 강화하고 칭찬해 줄 수 있도록 네, 행동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반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자의 감정적 훈육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미디어랑 아이가 계속 하겠다고 떼쓰고 쪼르고 부모는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훈육이 뭔가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아이를 공격적이고 반항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억지로 막 화내면서 혼내면서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온전히 뭐 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울고 떼쓰고 더 줘! 할 거야! 이러면서 네, 정서적으로 공격성이 좀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다면 그거는 별로 좋은 효과적인 훈육이 아니라는 거 조금 더 차분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그 객관적으로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수용해주고 규칙을 잘 명확하게 알려주는 연습을 부모님들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되고 있는데요. 쉐어런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유를 뜻하는 쉐어와 육아를 뜻하는 페런팅이라는 말을 합친 신조어예요. 보호자가 아동의 일상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일인데요. 이 부분 아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많이 이제 노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아이들에게요. 이런 위험한 소셜 미디어에 노출될 확률을 증가시키는 확률이 높은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같이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밤까지 볼 수 있는 정도. 9시간 정도. 뭐 때문에 재밌지? 내 성격이 제일 맞는 거.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없으면 못 사는 새벽 2시, 3시까지 보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한 번 더 조른다든지 더 보기를 원하고 항상 마찰을 했죠. 매일 싸우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서주환, 아빠 멈추 마라 했다. 게임하러 왔어? 밥 먹으러 왔어? 게임하러 왔어. 게임하러 왔어? 유튜브 보고 싶어. 나 이렇게 생긴 공 찾아. 아빠 나 이런 공 갖고 싶어. 이런 공. 안 먹어 빨리. 이리와. 아빠 내가 일본 세계기 공 부셨어. 그 공 물리쳤어. 너 지금 애기도 아닌데 엄마가 먹여줘야 돼? 어? 빨리 그만 이제 멈춤. 재밌어, 동아? 응. 이게 왜 재밌어? 네 시 5분 되면 한 15분 보여줄게. 어때? 지금 보고. 그러면 4시. 민꼬 발랄 사건 파일. 아 내가 줄래. 아 잠깐만. 어떤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 무관심했는데 혼자 그냥 이 인식이 그냥 혼자 놀아라. 너 혼자 가지고 놀아라고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아빠하고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없어야 해요. 없다고. 주환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아빠. 근데 나 이길 수 있겠어? 난 요것도 있어. 이것도 몽골이야. 아빠 너 금방 이길 것 같은데.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먹으면은 오! 재밌지? 스트레스 날라가지? 틀어봐봐. 여기 나오는 노래 되게 재밌다, 그치? 아이는 못 만지게 하고 돈 살 것 같은 어른들은 또 잘해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엄마도 저런 거 어이없어. 재밌다. 재밌어. 엄마한테 스마트폰 하는 거 중에서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어? 엄마랑 같이 놀고 싶어. 엄마랑 같이 놀고 싶어? 한 달에 한 번, 5달에 한 번도 괜찮아. 한 달에 한 번도 괜찮고 5달에 한 번도 괜찮아? 아, 그랬구나. 수환이가 재밌어 하니까 너라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어떤 데 지금 관심이 있는지 조금 한편 맞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놀랐어요. 네. 엄마랑 같이 보니까 어때? 좋아. 재밌다. 아빠 집에 가서 우리 대결해. 알았어. 갔어. 네, 제가 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냐면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영유아 시기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부모의 역할에 따라서 아이의 사용 패턴이나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시고 마음도 좀 있으시고 함께 아이가 뭘 하는지 좀 알기도 하면서 해야지 아까 말한 자율성으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힘도 같이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찡하고 같이 우셨대요.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마지막에 좀 짠하죠. 엄마랑 놀고 싶다고. 사실 영유아기에 스마트폰을 하는 아이들은요, 심심하고요. 사실 놀지 못하고 부모랑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 또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아이들하고 많이 정말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시 또 마음 다잡고 하고 그게 또 부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희순맘님 포기하게 되고 화도 내고 하지만 또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다시 또 다잡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많은 부모님들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윤우맘님, 희순맘님에게도 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영유아기 스마트폰 과의준 예방의 핵심은요, 결국 이 시기는 보호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부모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참석 확인증이랑 만족도 조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교육은 여기까지로 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Q&A, 서로 우리 궁금한 것들, 평소에 고민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아까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요, 궁금하셨던 거나 좀 평소에 고민됐던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지금 몇몇 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5살인데 규칙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살 친구라도 내 아이의 어떤 인지적인 발달, 언어적인 발달, 이해적인 발달 측면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육아 서적이나 이런 교육을 들어도요.
내 아이의 상태는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조금 아직은 어린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 아까 5살 아이 저희 그 미국 소아학회랑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아이에게도 1시간이라는 아직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 그 아날로그 시계 이제 보여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한 바퀴 뭐 돌 때까지가 1시간이야. 이 정도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이 태블릿 PC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이거 전용으로 해줘야 될까요? 아마 이런 것들도 아이 어떤 영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인데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영상을 보여줘야 한다면 좀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부모님들의 노력이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연령에 맞는 제가 좀 하나 많이 하는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네, 볼게요. 자, 이때 그냥 아이들 연령에 맞게끔 부모님들이 먼저 이 영상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 유해 요소가 없는지, 공격성이 없는지, 폭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좋은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보여주시는 거.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냥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그냥 들어가서 광고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에게 노출을 최대한 안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루에 1시간은 미디어 전체 총량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아까 전에 또 궁금하신 거 중간중간에 아마 궁금하신 거를 좀 작성을 해주셨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대답을 해가지고 이제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또 있으셨을까요? 제가 좀 노출하다가 아까 5살이랑 3살 형제 연령 있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전체 연령 보셔야 돼요. 영유아시기에는 뭐 큰애는 7살이에요. 요새 근데 그 기준이 7세 이상의 영상과 7세 아래 전체 관람의 어떤 영상에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막 같이 그거를 7세 이상을 동생한테 노출시키지 마시고 같이 있을 때는 네, 꼭 전체 연령가를 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집의 규칙이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연령에 맞게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7세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발달을 하면서 보는 영상의 그 수준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 7세 좀 독립된 공간에서 그 아이에 맞게끔 보여주시는 거 규칙 정해서 네, 건강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은 그냥 올 보라 그래요.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 집은 올. 네, 그것만 허용된다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새는 패드 학습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자, 이 패드가요. 만약에 부모님이 옆에서 상호작용 해주시면서 이 아이가 멍하게 패드만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은 뭐 시간 한 하루에 20-30분은 괜찮겠지만 너무 어린 연령 5살, 4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옆에 없이 패드만 주고 아이가 그냥 영상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자극에만 자꾸 아이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책에 집중하는 게 확실히 저하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최대한 조금 패드 수업은 적어도 좀 아이의 어떤 뇌가 좀 발달이 되는 뭐 6세, 7세 이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등학교 들어가면 휴대폰을 구입하게 될 텐데 하원 시간 후에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들과 연락받고 그러기도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학교마다 문화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원 시간에 그 사용은요, 아직은 아이들이 막 서로 그 카톡 안에서 문제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1학년, 저학년 친구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책임지고 판단할 수 있는 아직 사고력이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어떤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거는 좀 빼시고 친구랑 통화하게끔 부모님이 이제 연결을 해주시거나 이런 식의 어떤 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험할 수 있다, 충분히.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통제하에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쵸? 앱 사용 진짜 잘하죠.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만 끊으면 될까요? 그거라도 일단은 좀 하시면 아이가 그냥 당연히 의뢰, 연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연결이 된 상태로 그냥 주시면 정말 계속 강한 거 꾸준히 더 막 영상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될 확률이 좀 훨씬 높아지겠죠. 다운받아서 필요한 것만 딱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학년부터 개인 핸드폰을 주는 게 맞을까요? 8살인데 아직 망설여지네요. 정말 이 부분은 아이의 발달, 내 아이의 어떤 조절할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사실은 한 3학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내 아이는 만약에 지금 너무 충동성이랑 조절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자극의 반응도 잘 되고 자극적인 걸 좀 좋아하고 재밌는 친구라면 최대한 늦게 주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의 발달이나 아이의 어떤 행동 특성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좀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다른 영상만 보려고 학습 건너뛰면서 보는데 제한이 어렵죠. 그래서 한 몇 번, 몇 회 정도는 부모님이 그냥 옆에서 좀 같이 해주세요. 애가 엄마 저리 가 해도요. 아, 그냥 너가 너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 엄마가 같이 옆에서 좀 응원해주고 싶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아이가 순서대로 다른 영상으로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쵸. 네,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요,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학교 안에서는요, 스마트폰 보통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급 안에 친구들과 또래 관계에서요, 그때 즐겁고 재미난 활동들을 많이 한다면 아이들 그 시간에 충분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학교의 어떤 분위기나 좀 아이의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아이가 너무 속상해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조금 같이 확인하고 통제하는 그 영역 안에서 친구들과 좀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어떤 부모님은 아직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 2학년까지는 엄마께 너 것처럼 생각해도 돼 라고 하시면서 그 카톡 같은 것도 좀 오픈되게끔 아이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같이 좀 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학교 안에서 아이는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이들과 친구들과 마음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 학교 수업 안에, 그 교실 안에서의 우리 아이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시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아예 이해하려고 대화하다가 하는데 계속 이제 엄마 나 사줘. 나만 이제 친구들한테 끼지 못해.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도 정말 좀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면서 뭐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편지를 쓰거나 카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한 친구들이 조금 이제 뭐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나랑 좀 놀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맞아요.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 보고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전부 휴대폰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근데 좀 마음을 읽어주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너도 보고 싶니? 어떤 마음이 드니?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참았네. 엄마랑 이제 좀 즐거운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아이가 그 상황에서 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엄마가 이해만 해줘도 우리 아이 되게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나 이런 거 위로 없이 당연한 거야. 당연히 스마트폰 지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정말 이제 친구들은 다 나만 못하네 하면서 이 소외감이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너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어떤 마음이 좀 있니? 진짜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상담해서 만났을 때 이 마음을 부모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행동이나 정서적인 어떤 태도나 반응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와 관계가 좋으면요, 부모가요, 하는 말을 아이가요, 신뢰를 해요. 근데 부모에 대한 화해 감정이 있으면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요, 아이들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읽어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제 좀 저희 교육 시간이 한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볼게요. 조부모가 봐주시는 시간에 미디어 많이 보더라고요.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이제 머리가 크면서 판단을 해요. 부모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되네? 이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이거 볼래요? 이거 볼래요?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용 규칙에 있어서 만약에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돌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면 규칙에 같이 오셔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아이도 거기 참여하고 조부모님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규칙을 함께 합의된 규칙을 만드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조부모는 또 나 가르치려고 하네.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조부모님과 갈등이 생겨나는 2차적인 갈등도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조부모님이 봐주실 때도 같이 그 규칙을 함께 조부모님과 합의해가지고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좀 만드는 어떤 환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전 질문 보면서 나만 이런 고민한 거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함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그리고 들으러 온 부모님은요, 이미 준비가 된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 훌륭하고 건강하고 스마트폰에 있어서 좀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미 준비되신 부모님들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참고 하셔야 돼요. 이 인내의 고통인데 좀 주변에 같이 부모님들이랑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요. 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랑 스마트폰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 고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마음이 있다는 거 네, 저희가 좀 힘을 가지고서 부모님들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메시지인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째도 본보기고요. 둘째도 본보기고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 아이에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거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네,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저희 월요일에요.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7시에 그때는 아이들 뮤지컬 공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 알고 계시면 네. 뮤지컬도 원하시는 부모님은 DM으로 저 이거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네, DM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선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분들도 DM으로 좀 알려주시면은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만족도와 확인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부모님들 네, 저희 모두 다 노력하면서 건강하고 바른 스마트폰 사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